옥님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작년에 사주를 옥님님한테 받고 제가 그 당시에 막 뭐 회사가 엄청 잘 됐던 건 아니고 다른 걸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옥님님이 내년엔 이제 진짜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크게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막 사주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뭐 그쪽에 큰 영향 있겠어 했는데 그러고 그 다음 연도에 1년 동안 5억이 넘는 그 돈을 회사가 벌었거든요. 그래서 좀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주는 것은 제 몫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스스로 알고 인지하고 노력하는 건 또 본인의 몫이니까 운기를 되게 주도적으로 잘 쓰신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은 오키님 사주를 잘 모르니까 오키님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리딩을 해드리고 운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주를 보자마자 첫인상으로 느껴졌던 게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이 없다? 세상을 현실적으로 보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주이고 나 외에 사람들에게 별로 애정을 갖거나 관심을 갖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내 사람들한테는 엄청 헌신을 많이 하는 사주인데 온오프가 되게 확실하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약간 친구가 많이 없는데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막 한 10년? 이렇게도 막 지내고 하거든요. MBTI도 INTP고. INTP예요?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그래서 이 사주들은 지금 사업도 하고 계시고 직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조언을 드리자면 내가 있는 그대로 말을 할 때 이게 팩트 폭격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어요. 오키님은 사람을 분석하는 능력이 되게 좋은 사주거든요.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을 때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되게 잘 안단 말이에요. 네.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를 역으로 생각해서 그거에 맞춰서 얘기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일하다 보면은 그 팩트를 순화해서 맞아요. 말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게 빡치면은 빡치기 그대로 티나고 어떤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1대1 면담할 때마다 말을 좀 순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주들이 선임이면 좀 무서울 수 있어요. 너무 칼같이 보려고 하는 것들도 강하고 뭔가 이 사람의 인성이나 뭐 이런 걸 좀 많이 본다기보다는 이 사람 일할 때의 모습 그냥 그것만 다이렉트로 보는 기질이 되게 강한 사주거든요. 일할 땐 되게 장점이지만 어쨌든 조직 생활은 사람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 수는 있죠. 그래서 스스로도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수는 있어요. 요새는 회사에서 맨날 팀원들하고 그냥 나 그 CEO를 따로 고용하고 나 그냥 개발자를 해야 되나 혼자 그냥 맡겨가지고 일해야 되나. 아니죠. 오히려 그 중간 관리자를 나중에는 두시는 게 오히려 나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 개개인의 능력치나 뭘 잘하고 뭘 못하고 페이스가 어떤지 이런 건 되게 분석이 잘 되는 사주인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얘네들을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좀 소통해줄 중간 사람이 있으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긴 해요. 작년에 뭐가 됐건 회사가 되게 잘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좀 어떤가요? 올해는 제가 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돈 많이 벌 수 있나? 일단 오키님이 22년에 모든 환경이 엄청 싹 다 바뀌시면서 다시 0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엄청 많으셨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운이 내 걸로 들어오기 직전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되게 회의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번아웃도 엄청 크게 올 수밖에 없고 22년이 그랬다면 이제 23년은 이때 들어온 생각들을 기반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엄청 크게 도전하라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거인 거고 근데 오키님이 스스로 그걸 인지하셔서 작년에 엄청 큰 매출을 만드셨던 거죠. 5억이라는 23년이 그렇게 성과를 크게 하나 냈다면 24년은 그 성과를 기반으로 그때 뭐 시드머니도 생기셨을 수도 있고 이제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도 충분히 모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과 그 자원들을 기반으로 24년에 다시 한번 세팅을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되게 좀 크게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진전이 없을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들도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알았지? 좀 막막하다라는 키워드가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 이제 엄청 성공했고 성과 좋아라고 말할지언정 스스로는 엄청 골머리 쌓는 시기가 24년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외형적으로는 계속 회사가 작년보다도 더 훨씬 더 성장은 했지만 뭐 내실로 따지자면은 작년 기준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훨씬 엄청 많이 줄기도 했고 그리고 회사가 원래는 막 개인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장기적인 비전을 그려야겠다라고 해서 좀 기업 대 기업 방향으로 되게 아예 체질 변화를 좀 크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8월인데 와 올해 진짜 정신없고 뭐 많이 했는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뭔가 내가 이룰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꿈만 큰 건가 라는 생각이 막 들고 현타도 오기도 하고 통장에 돈도 안 쌓이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스스로 잘 알고 하고 계신 것 같긴 하네요. 원래 이때 운기가 많이들 포기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왜냐면 저번 연도에 이미 성과가 컸고 환경 변화도 컸고 막 이것저것 많은 걸 경험했던 시기다 보니까 이때에 비하면 들어오는 리워드가 좀 다이나믹하진 않은 해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포기하는데 이때가 오히려 더 중요해요. 왜냐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운기에 해당이 되고 오키님 같은 경우에는 대운이 32살부터 바뀌잖아요. 32살부터예요? 네, 2세 나이 주기로 대운이 바뀌시는데 네. 아마 그래서 22살, 33살 넘어갈 때도 인생 터닝포인트 한 번 있으셨을 거고 이제 그런 비슷한 시기가 31살에서 2살 넘어갈 때 한 번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살에 3살 넘어 군인일 때네. 어. 군인일 때고 완전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죠. 그때 뭔가 나가서 진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때이기도 하고 난 진짜 군대에서 인생 바뀌었다라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그때 네. 들어왔던 운기가 아마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 상반기부터 다시 한번 들어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좀 뇌구조가 크게 한번 갈아 껴지는 시기가 있을 것 같고 더 규모 있는 조직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네. 실제로 운기도 좀 그런 쪽에 되게 수완이 좋은 운기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뭔가 소규모 자영업자? 이런 느낌에 좀 더 가깝다면 앞으로는 진짜 기업가스러운 이미지로 살바꿈하는 시기가 확실히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내년부터 들어와 있는 운기 자체가 좀 조직, 단체 이런 키워드가 좀 많이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네. 한 명 한 명 원바이원으로 뭔가 진행되는 사업보다는 불특정 다수가 수혜를 보는 사업들이나 단체나 이런 데 속해서 하는 사업들이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자영업 수준의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회사에서 계속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좀 이제 투자도 좀 받아보려고 하고 좀 전국적으로 크게 할 수 있는 일을 막 해보려고 개발도 하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다면 그래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회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에도 동일하게 내가 생각하는 건 여기까지인데 그거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본격적으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건 오히려 26년, 27년 넘어갈 때쯤부터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운이 바뀌면서도.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가 조금 제일 막막했을 거고 오히려 하반기는 좀 괜찮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에는 성과도 잘 나실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길이 좀 보이는 시기가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 지금 내가 좀 감이 잡혔나 싶은 그 느낌 그대로 추진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대로 일단 쭉 가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본격적으로 이제 8월부터가 조금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다시 한번 기반이 다져지고 좀 성과도 본격적으로 크게 나기 시작하는 게 8월부터 스물스물 다시 들어오거든요. 8, 9월에도 한번 뭔가 빵 터트릴 만한 이벤트를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8, 9월 운기가 꽤 괜찮거든요. 7월부터 조금씩 막 시도했던 것들이 막 잘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긴 했어요. 그리고 7월에 회사 기반이 좀 많이 잡혔고 그래서 뭔가 8월에는 뭐 한 2배 정도 더 크게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막 오가긴 했거든요. 그런 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9월이 딱 피크일 것 같긴 해요. 개부자가 되는 건가요? 노력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작년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올해는 조금 그때만큼 큰 성과가 나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 운기인 것 같긴 해요. 다시 한번 밭을 일군다?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가득한 운기긴 해서 뭐 예를 들면 밭이라고 치면 한번 다 수확을 해서 텅텅 빈 밭을 다시 한번 거름주고 솎아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직원도 너무 많아지고 막 나가는 돈도 너무 많아지고 근데 뭔가 그럼에도 점점 갖춰지고 있는 느낌이 막 드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럼에도 하반기엔 추진할 게 엄청 많으실 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올해 만약에 한 3, 4월 막 이때쯤 저 찾아왔으면 뭐라고 조언드리기 좀 어려웠을 정도로 그랬을 텐데 하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윤곽도 잡혔고 성장하기 위한 계단 플랜도 좀 잡히기 시작하는 시기라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3, 4월 맞아요. 1월에 사실 회사를 관둘까 생각을 했던 게 작년에 뭐가 됐건 돈도 많이 벌었고 뭐 그 돈으로 몇 년간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직 회사를 관두고 그냥 뭐 다시 재정비할까 생각도 하고 3, 4월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시기가 무튼 상반기였던 것 같아요. 상반기 거의 지나가면서부터 막 좀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8, 9월에 좀 와다다다 일이 막 들어오고 성과 내다가 한 번 또 다시 한 10월쯤에 다시 한번 좀 번아웃 시기가 들어오긴 할 거예요. 이때 좀 다시 잘 다스려 주시다가 그때 또 아마 또 유레카 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또 다시 한 11월, 12월쯤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3개월 텀으로 좀 스스로가 그게 있다는 걸 인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거의 약간 생리하는 것처럼 업앤다운이 좀 있거든요. 거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그런 게 좀 영향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거를 어떻게 월별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월별이 뭐가 나와 있나요? 연도도 색깔이 나와 있고 이렇게 월별로도 나와요. 밑에 보면. 월별로도 운기가 나오는데 연도별 운기랑 같이 복합적으로 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시너지가 날지 나의 사주에. 오. 다음 대운인 32살부터는 정말 크게 성장하기 위한 계속 정비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긴 해요. 조금 긴 호흡으로 정비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정비된 걸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정말 이 사람은 기업가다라고 크게 느껴질 만한 건 이제 네. 40대 넘어서부터 40대 네 라고 보여지긴 해요. 조졌네요. 영의 리치가 되고자 하는 제 꿈은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요소 중 하나가 키님 같은 경우는 스스로도 아시겠지만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엄청 좋아요. 네. 원래 이 사주가 종교 지도자도 좀 많은 사주거든요. 아, 네.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한다거나 네.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을 설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이나 생각 이런 걸 공감시키는 힘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리더 단계에 있더라도 계속 그런 부분은 스스로가 좀 계속 실무적인 일을 해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 세뇌 같은 거를 계속 하라는 건가요? 그쵸. 뭐 아. 고객일 수도 있고 그게 네. 아니면 직원들일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뭔가 네. 가치관이나 비전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달할지에 대해서 고민은 해주시는 게 사업을 크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유튜버를 해야 되나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원래 이 사주가 유튜버나 막 유명인 사주가 아니긴 해요. 그쵸, 저 약간 히키코모리여가지고 비슷한 사주 갖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유튜브 대행사를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네, 그분은 그 수치가 잘 나오는 거에 굉장히 희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희열? 이런 게 오히려 그렇게 드러내는 일 했을 때 그런 게 재미있으신 게 아니었을까. 그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죠. 그쵸. 결론적으로는. 네. 그런 사주도 아니고요. 그 종교 지도자분들도 보면 설교는 내가 해도 결국 활동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약간 뭐 팀원들하고 그런 회사 비전 이야기하면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적자를 처음으로 한 달 정도가 적자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저도 당황을 했어요. 와 이게 팀원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가?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잘 몰랐는데 그럴 때 막 팀원들한테 이제 나는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진짜 회사 크게 키워서 대한민국 다 찢어버리고 우리 다 같이 젊을 때 부자 돼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하면 엄청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이 사주는 그 제가 인플루언서도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내가 내 성과로 나를 자랑해서 만드는 사주가 아니에요. 아. 오히려 누군가를 도와주고 네. 나의 능력을 기반으로 누군가한테 성과를 내주고 오.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보살펴주고 네. 이래서 하는 비즈니스가 수혜가 좋을 수 있지 아. 내가 내 거 잘해서 하는 네. 그런 쪽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대행 같은 일을 하잖아요. 고객분들이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해봤던 일인데 저를 했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잘 되긴 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고객들한테 했을 때 고객들은 너무 잘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도 고객도 엄청 많아지고 올해 근데 뭔가 조금 고민이 있는 게 약간 대행이라는 게 서비스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성격이 좀 더러워가지고 가끔 고객분들 좀 빡치게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말 필터링이 안 돼가지고 지금 팀원들한테 채팅 금지 먹었거든요. 고객사하고 팀원들이 잘하고 계시네요. 고객사하고 소통 금지. 제가 이제 소통하면 다 타노스처럼 다 고객사 이제 부숴버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단점인데 뭐 그런 거 어떻게 좀 잘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디테일하게는 모르니 조언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결국은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일은 그 오키님이 직접 하시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렴첨정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소통한다 하는 거는 오히려 직원들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한 2년째 되고 오. 있고 그렇게 된 후로부터 회사가 엄청 커졌어요. 저는 뭔가 성과 내주고 성과에 대해서는 되게 잘하는데 CS 이런 게 진짜 좀 젬병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네. 약간 신비주의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이미- 종교 지도자 이런 네. 분들도 보면 TV나 이런 데 한두 번만 나오지 네, 막 네. 계속 막 사람들 한 명 한 명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러진 않잖아요. 거의 반강제로 이미 그렇게 됐어요. 채팅 금지를 어차피 당했다. 다행이네요.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 약간 경쟁사들이 많긴 하거든요. 경쟁사들이 되게 잘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아, 나도 그냥 쟤네처럼 하면은 비슷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내가 별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면서 지금 굳이 이렇게 성과도 잘 못 내고 이런 게 맞나? 라는 생각이 하루에 한 200번씩 들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키님이 갖고 있는 사주의 장점이 이제 진정성이나 그런 설득력이나 공감 이런 게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돈 잘 벌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은 진짜 이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엄청 가득 느껴진다 네. 하는 정도로까지 서비스를 네. 해주는 게 이제 오키님이 갖고 있는 사업의 장점이자 가치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너무 효율만 급급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좀 롱텀이라도 나의 진심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다가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결국은 본질은 못 따라가니까 아무도. 근데 이미 엄청 그러고 있고 경쟁사들에 비해서 더 제공하는 서비스의 그 밀도가 달라요. 되게 촘촘하고 정말 디테일하게 케어를 하고 저희 이제 서비스 쓰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뭐 해줘서 놀랐다 뭐 하면서 네, 이탈하는 고객사도 한 명도 없고 그런 게 좀 네, 장점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점점 네. 더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작년 올해가 그 시작이었고 대신에 주의하셔야 될 건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에 확장이 엄청 된다고 말씀드리긴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좋게만 해석하기는 어려운 게 이 확장할 때 엄청난 불협화음도 많을 수도 있고 네. 투쟁 약간 이런 키워드랑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직원들과의 투쟁이 아니고 기업 네. 대 기업의 투쟁일 수도 있고 아, 네. 그만큼 내가 좀 데미지가 크게 받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좀 앞단에 미리 심리적인 거나 이런 걸 정비를 잘 해주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싸우기 위한 네. 준비랄까? 두들겨 맞나요? 내년에? 근데 오히려 성과적으로는 엄청 크게 나긴 할 거예요. 그 앞단에 네. 이제 과정들이 좀 많이 빡세다. 뭐 심할 경우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받는다거나 아니, 속임을 당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도 있고 사기당한다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경쟁사랑 뭔가 그런 건 때문에 뭔가 법적 공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크게 파이트하는 일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후년 내후년? 상반기나 아니면 내년 하반기부터 스멀스멀 그게 좀 윤곽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회사가 잘 될 때 원래 두들겨 맞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그냥 거의 사실 뭐 사주랑 상관없이도 거의 필연적인 맞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뭐 잘 되기 전이랑 후에 항상 두들겨 맞았어가지고 지금까지 두들겨 맞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두들겨 맞는다는 거죠? 그쵸. 조졌네요. 네. 무기 장착이나 아이템빨 장착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슬슬. 내년부터 누구가 날 두들겨 패는 거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극복할 수 있죠? 좀 여파가 좀 오래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한 2, 3년 정도? 뭐 마무리가 안 좋은 얘기로 끝나버려죠. 아니에요. 근데 뭐 항상 원래 잘 되기 전에는 그 잘 된 거만큼의 안 좋은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운기는 항상 마냥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어서 양면성을 띠거든요. 정말 좋으려면 또 그만큼 정말 안 좋은 일들이 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운용하냐의 문제고 그건 진짜 온전히 오키님한테 달려있는 부분이라 그 스케일적으로 얼마나 큰 일이 생기고 얼마나 내가 크게 극복할지는 제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괜히 이게 23년 사주가 너무 잘 맞으니까 이게 아씨 잠깐만요. 내후년? 잠깐 그러면은 26년인가요? 네. 25년 내년? 일단 맞다이 깔 준비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열심히 준비하시고 마인드셋 잘 해주시고 여기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 사주 또 보러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놀러 오세요. 오키님의 상담 어떻게 보셨나요? 나의 스스로를 잘 알고 있으면 그만큼 나를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엄청 다양해지거든요. 그걸 같이 찾아주는 게 제 역할이기도 해요. 혹시나 내가 앞으로 닥칠 일들이라든지 혹은 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면 더보기란 보시면 저랑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나 이제 팔찌 목걸이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